안녕하세요. 저도 이제 신축을 조만간 앞두고 있어가지고 저희 지금 대지가 좀 좁아가지고 좀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대지를 조금 더 확보하고 신축을 할지, 아니면은 좁은 데로 올린 다음에 나중에 필지를 합칠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아무튼 이번 거는 협소로 그냥 양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주로 요즘 보고 다니는 게 이런 식으로 신축대 건물들 중에 굉장히 효과적이고 좋은 컨셉의 공법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제일 기본적인 것부터 오늘은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저도 지금 보고 있고요. 일단은 저는 이제 대지 파악을 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점을 몇 가지를 좀 보는데, 일단 전 좀 조용한 걸 좋아해서 주 도로에서 좀 하나 정도 뒤에 거를 오히려 조금 더 좋아요. 금액도 많이 저렴하고요. 제일 앞에 있는 도로 인접보다는 뒤에 있는 게 더 저렴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단 대지 크기를 파악할 때 가장 빠른 방법이 있어요. 레이저 줄자 갖고 다니면서 하는 것도 뭐 방법이겠지만, 레이저 줄자보다 오히려 사람의 측정이 더 정확할 때가 많아요. 자기 감을 믿으시라는 거죠. 여기만 봐도 이게 주차장이 보통 규격이, 보통 법적으로는 2.5m에 5m예요. 근데 보통 대부분 시공을 하는 게 2.2m에 5m를 해요. 그럼 여기도 보면은 이게 주차장이 하나, 둘, 그리고 애매하게 세 개인데, 이거 보면은 뒤에도 저기 좀 남아있으니까 한 15m 정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15m 가로에 여기도 보시면 하나, 둘, 그리고 저쪽에 한 1m 남고, 이쪽에도 1.5m 정도가 남아. 2.5. 그러면은 12.5예요 15 곱하기 12.5가 되는 거라서, 15 곱하기 12.5 하면 얼마죠? 대략적으로 187m 제곱이 되는데, 187m 제곱은 대충 평수로 나누면 56평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 대지는 56평짜리 대지고, 56평짜리 대지에서 대략적으로 이거를 봤을 때 준공연도를 파악을 해보면 대충 90년대 건물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어떤 판단에 의한 거냐면, 이런 건축 자재라든지 전체적인 마감 상태,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저 아무 손도 안 대고 그 주차장을 만들었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당시에 그런 그 건축 연도를 유추할 수가 있고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당연하게 건축물 대장을 떼어보는 게 빠르겠죠. 일단 지금 같은 경우도 보면은 56평짜리 집에 대략적으로 용적률이 200% 거의 가까이 채웠을 것 같고요. 여기가 아마 2종일 거예요. 2종 그런 부분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건폐율 바닥 면적 자체가 지금 여기서 좀 떼어져 있고 2.2m 후퇴에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2.5m 정도 후퇴가 되어 있는 거를 봐서는, 일단은 건폐율은 한 70% 뭐 60% 정도를 아마 채웠을 거고요. 그러면은 건물 면적 같은 경우에 다시 재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보면은 이제 여기에서 저기까지 이제 두 대가 들어가서 10m, 그리고 여기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11m. 그럼 결국은 110m 제곱으로 지금 이 바닥 면적이 형성이 돼요. 110m 제곱이라면은 결국은 이제 3.3으로 나눴을 때 이제 바닥 면적이 이제 33평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계단실 빼고, 계단실은 이제 실제 면적에 포함은 안 되니까 일단은 바닥 면적에 포함이 돼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한 층, 두 층, 세 층, 네 층,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이런 곳은 옛날에 그 당시에 이제 건축 허가에 따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단 정북 사선에 따른 1조 사선이 있어요. 그러면은 정북 방향이 이쪽이라 치면은 거기에 맞게끔 그 지을 수 있는 높이의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뭐 또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이게 등기에 따라서 4층 이상 만들 수가 없는 경우가 좀 있고요. 그리고 개인 주택은 오히려 층수를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위에 보면 저 이렇게 사선으로 이 정북 사선이 돼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대략적으로 1층은 33평에 뭐 33평, 위에는 한 저거 원래는 빼야 되니까 한 30평, 위에 이제 더 구조가 안 보이는데 대략적으로 그 위에는 좀 많이 좁아져요. 뭐 한 20평 그런 식으로 돼서 보통 한 110평, 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56평에 곱하기 2인 용적률 112평에 대한 부분을 꽉 채운 거예요. 그럼 용적률이 그 200%를 다 채운 거죠. 그러면 이제 마포구 이 지역이 200%인데 250%인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층수를 더 올려서 6층까지도 올릴 수가 있고, 보통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기준이 한 60평 정도 대지 사이즈가 나오는 경우부터 엘리베이터를 좀 설치를 하는 편이에요. 엘리베이터가 한 대에는 보통 한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합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알아봤어요. 일단 이런 건물인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넓죠. 굉장히 대지도 크고 건축도 완전 신축이고, 이런 경우가 진짜 엄청 비싼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지가를 예출을 할 수도 있어요.
뭐 대략적으로 정확하진 않겠지만 이제 도로 인접이고, 여기서 봤을 때 주차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반. 그리고 만약 이걸 세로로 놓고 봤을 때도 대충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 의외로 지금 여기의 길이랑 여기의 길이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이게 한 1m 더 길어요. 그럼 16m 정도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주차장을 봤을 때 2.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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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m 뭐 이런 식으로 보면 세로 길이를 놓고 봤을 때 5m, 5m 그러면은 13m, 13m 정도인 거예요. 그러면 16m 곱하기 13m가 되는 건데, 16m 곱하기 13m 208m 제곱이 나옵니다. 208m 제곱을 3.3으로 나눠보면 63평이 되는데, 대지가 63평짜리인 거예요. 한 70평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 뒤쪽에 조경을 해놓은 거 보니까. 그럼 대충 70평 땅이라는 거를 놓고 봤을 때 1층, 2층, 3층, 4층, 그리고 5층이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실제 건축 면적이랑 좀 다른 게 있어요. 이게 지금 공정으로 놓고 보면 이런 식으로 마감을 굉장히 좀 규모가 커 보이는 건물로 보여지게 건축 디자인을 했어요. 굉장히 이쁘죠? 미니멀하고 트렌디하고, 실제로 좀 비싸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사용하는 면적이 보면은 대부분 한 1.5m 정도가 다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근데 저기 안쪽 같은 경우엔 실질적으로 이렇게 건축을 할 경우 용적률로 아예 안 쳐요. 그러니까 이 건물 사이즈로 안 논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부터 놓냐? 그 뒤에 저기 이쪽 경계 이쪽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둥을 만드는 건축이 가능한 거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효과는 당연히 저 건물이 커 보이는 효과가 있겠죠. 자, 지금 이쪽 라인 같은 경우는 옆 건물이랑 띄기 위한 건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도 한 1m 정도는 띄어나와야 돼요. 1.2m인가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이 벽이 이것까지 포함을 했을 때 1.2m가 간신히 좀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하고, 정확하게 정사각형 땅은 아닌데 아무튼 굉장히 정사각형에 가까운 이쁜 땅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연남동의 가로수길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굉장히 지금 입지가 좋은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해서, 여기에 아마 도로 인접으로 지가 같은 경우에 평당 한 7천만 원까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바닥 면적이 여기 60평이 좀 넘었고 70평이라고 했으니까 77, 49, 49억짜리 땅입니다. 그러면 건축을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몇십억도 나가요. 뭐 한 2, 30억 나가요. 아니 물론 그런 거를 자세하게 볼 거나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근데 아무튼 간에 여기서 건물의 면적을 따져보자고요. 자, 여기의 용적률은 냉정하게 봤을 때 여기부터요. 자, 이만큼을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10m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10m 정확하게 떨어져요. 10m고요. 그리고 여기 뒤쪽에 이만큼 공간이 더 있어요. 그럼 그게 한 1.5m가 좀 더 추가가 되는 건데, 11.5m라고 치자고요. 11.5m에 여기부터 시작해서, 자, 하나, 둘, 여기도 정확하게 10m예요. 딱 여기까지. 그러면은 여기 같은 경우도 10 곱하면은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바닥 면적 자체는 100m 제곱으로 한 거죠. 근데 조금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 위에 보면은 아니에요. 이해가 조금 안 되네요. 115m 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도 계산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이제 바닥 면적이 이제 34평이 나오는 거고, 일단 그렇게 돼서 지금 지하층이 있고 1층, 2층, 3층, 4층, 5층까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한번 보자고요. 와, 크다. 이거 진짜 부럽네요. 5층까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용적률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보면은 계단실을 밖으로 뺐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지금 저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제가 엘리베이터는 설치를 안 해봐서 용적률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지금 보면 이제 건축주 입장에서도 바닥 면적은 한 30평 초반대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33평이라고 보고, 그리고 지금 5층까지 지금 풀로 채워서 네모 반듯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평수를 놓고 보면 대충 한 165평 정도가 됩니다. 165평에서 여기 지하 평수까지 합하면은 이제 200평이 가까이 되는 거죠. 200평이 되는 거면 지금 처음에 계산했었던 70평에서 지금 초과가 돼요. 뭐가 얼마나 초과가 된지 보면 용적률이 지금 거의 한 280% 정도가 초과가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도로 인접인 이런 상업지구 같은 경우에, 근생 같은 경우에 보통 250%까지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얘기하자면 이제 70평이 대지 기준이라면 2.5를 곱했을 때 나오는 면적, 그러니까 한 180평까지를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200평이 넘는데
대충 봤을 때요. 근데 그러고 나서 옥탑이 더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에 지하 면적을 뺍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지하를 이제 용적률을 더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적적인 이득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건물도 굉장히 용적률을 꽉꽉 채워가지고 정말 정확하게 딱 필요한 만큼 만든 게 되는 거죠. 굉장히 단단하게 잘 지은 건물이 돼요. 하지만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기둥이랑 뚫린 부분이 많은데 저걸 테라스 처리를 해가지고, 테라스가 아니라 베란다 처리를 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뚫려있는 처리를 하게 되면 용적률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굉장히 커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바닥 면적은 30평이다. 그럼 저 건물이랑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 건물 자체도 200%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꽉 채운 건물이고, 이것도 꽉 채운 건물인데 비슷하게 만든 건데 층수는 얘가 2층이나 더 높아요. 그게 바로 이제 요즘 짓는 건축 기준에서 어느 정도 좀 인허가를 잘 받고 이쁘게 잘 만드는 최적화된 건축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로 저도 부럽네요, 굉장히. 자, 지금 그런 관점에서 너무 좋은 것만 지금 보고 다녀가지고 지금 약간 눈이 뼈는데, 근데 생각보다 이 동네가 서교동 연남동 쪽인데 이 동네는 좀 심해요. 여기만 해도 이 독채 건물 이것만 해도 여기 땅이 여기까지 들어오면 평당 4천까지 떨어지긴 하는데 1, 2, 3, 4 자동차가 세로로 한 5대 될 수가 있어요. 이 정도면은 5, 25, 25m예요. 25m. 그러면은 여기 땅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진짜 대단한 겁니다. 일단 이런 거를 보다가 다시 이제 좀 현실적으로 돌아가면 좀 현타가 와요. 저기가 25m고 여기가 하나, 둘, 셋, 15m면은 대략적으로 뭐 계산 안 해도 알 거예요. 한 대충 100평까지는 안 되고 한 80평 정도 되는 땅이죠. 잠깐만요. 무슨 80평이에요. 375 정도 나오고 거의 한 100 몇십 평 되는 땅이에요. 엄청 부자란 얘기예요. 사실 4천 정도를 놓고 계산해가지고 한 130평 정도 되면은 그냥 단순 곱하기만 해도 엄청 큰 거죠. 일단 여기 이런 식으로 봤을 때 큰 땅이고, 이렇게 보면은 이런 거는 이제 보통 집합 건물, 다세대 주택 같은 걸 짓기 좋아요. 상가 건물보다는 여긴 다세대 자리긴 한데 연남동이나 이쪽은 그런 상식을 좀 뛰어넘죠. 모든 부분이 다 상업지구고 금생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지금 여기 땅들은 굉장히 다 너무 반듯하고 럭셔리한 땅들이에요. 우리한테는 굉장히 괴리감이 드는 좀 너무 넓고 큰 땅이라는 거죠. 그럼 제가 이거랑 비교해가지고 좁은 땅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게 커요. 여기 집들 보면. 야, 진짜 대단하다. 자, 일단 가봅니다. 이 동네는 볼 거 없어요. 저희는 제가 코스를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여기는 엄청 이쁘네요. 예, 대지도 딱 너무 반듯하고. 그런데 뒤에 보니까 시공 마감도 그렇고 여기는 리모델링이에요. 리모델링이긴 하지만 이게 아까처럼 아주 넓은 집이 여기에 일단 증축도 하고 대수선을 해가지고 만든 곳이고 정말 부럽습니다. 너무 이뻐요. 지금 같은 경우만 해도 금속 공정부터 타일 공정 뭐 하나하나가 허접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제대로 된 건축 디자이너가 한 거고, 건축주도 굉장히 인식이 높고 잘 만든 케이스라고 봅니다. 이쁘네요. 주차가 조금 아쉽긴 한데 네, 일단 눈을 버리겠습니다. 뭐 일본 주택이랑 좀 비슷해요. 일본도 세로로 저런 타일을 많이 하거든요. 자, 빌라, 이런 빌라들이 좀 다시 보입니다. 아까 같은 구옥들도 대지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계속 갈게요. 연남동 이쪽 라인은 좀 저기 철길공원 우측이랑 대비했을 때 엄청 비버리힐즈 같아요. 엄청 넓고 크고 대지도 시원시원하고 잘 빠졌어요. 자, 일단 좁은 데로 가볼게요.